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도인 침구 요교 제2장은 상한문, 즉 상한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병은 황제내경 버전이 있고 또 중경 선생께서 지으신 상한론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교는 주로 상한론 버전을 인용했어요. 상한론 버전에 따르면 상한병이란 대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원병, 소음병, 고론병 이렇게 6개 증후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요결 이해에도 방해가 돼.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실학적으로 다시 쓰는 육교병 제강. 상한론 변 태양병 맥증 병치. 태양병은 맥이 부하고 도항이 강통하며 오한한다. 다 토론한 거 피드백. 2조에서는 태양병으로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오풍하고 맥이 완한 사람을 중풍이라 한다. 즉 제2조는 태양중풍병. 제3조는 태양병이 혹 발열하거나 아직 발열하지 않거나 오한하고 몸이 아프며 구역하고 음력맥이 구긴 한 자는 상한이라 한다. 즉 태양상한병이라 한다. 태양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요. 태양중풍병 그리고 태양상한병. 이 두 가지로 나눈 태양병은 태양중풍병의 변증들이 또 있고 태양상한병 역시 또 반개증들이 있어요. 각각의 증 이해를 위해서는 육경병을 실사구시로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요결의 상한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2조 태양중풍병에 대해서 제12조에서는 계지탕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계지탕증. 태양중풍은 양이 부하고 음은 약하다. 양이 부하면 열이 나고 땀이 난다. 색색하게 오한하고 석석하게 오풍하고 흡흡하게 열이 나고 비명건구하면 계지탕으로 다스린다. 여기에서 색색 오한, 이것은 오싹 오한하는 것. 석석 오풍, 이 석자는 쌀 잃을 석 또는 비바람 석자이기도 해요. 이건 으슬으슬 춥다. 추운 이유가 바람 때문에. 미세한 바람에도 으슬으슬 추워. 흡흡 발열은 새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추상한 건데요. 훅훅 밀려드는 발열. 그리고 비명건구자는 계지탕으로 다스려라. 이것이 태양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처방 구성을 보면 아니 이거 가지고 낫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해요. 계지, 작약, 생강, 대조, 구감초 이상 5가지 약을 잘게 썰어 달인 후 하루 3번 나누어 온복한다. 복용하고 약 반 시간 후에 뜨거운 죽을 1홉가량 마시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1시간가량 누워 있어서 전신에 땀이 조금씩 나게 한다. 그러니까 땀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땀나게 하는 약으로 색색 오한, 석석 오풍, 흡흡 발열 이것이 낫는다고? 네, 낫습니다. 땀 흘리는 약이라며. 그렇습니다. 계지탕 복용하고 땀내면, 즉 계지탕증에 한해서 이러한 증을 구비하고 있을 때 계지탕을 복용하고 땀을 내면 병이 스슨 듯이 나아요. 제35조에서는 마황탕증을 논하고 있는데요. 태양상한병으로 두통 발열하고 신동 요통하고 골절 통통하며 땀이 나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은 마황탕으로 다스린다. 처방 구성. 이건 더 간단해. 마황, 행인, 계지, 구감초. 먼저 마황을 달여서, 요즘에는 법제를 하지만 옛날에는 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거품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떠요. 그걸 걷어낸 후에 나머지 3가지 약을 넣고 다시 달여서 하루에 2번에 나누어 먹는데 계지탕과 같이 죽을 먹을 필요는 없으나 이불을 덮고 땀을 낸다. 계지탕이나 마황탕 둘 다 땀내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땀내는 약을 먹고 특히 마황탕에서 보니까 골절 통통, 신동 요통 그리고 숨을 헐떡거려. 그런데 발열 오한, 극심한 열이 나고 추워서 떨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데 아니 땀내면 낫는다고? 이게 또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한눈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 봐, 계지탕, 마황탕 땀내는 약이잖아. 땀내는 약이라는 것은 병사가 기욱에 들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기표란 무엇인가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즉 태양병에서 말하는 기표, 기욱과 피부, 그걸 가리켜 표증이라고 하는데, 이 표증의 기표란 어디를 말하나? 기욱?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 쫙 거죽을 벗기네요. 그리고 떨어뜨리는데 가죽 옷이야. 가죽 겉옷, 가죽 코트를 벗겨낸 거예요. 전신에 가죽 코트, 거기에 병든 게 태양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상한병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학적으로 태양병이란 무엇인가 다시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병은 급성 열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는 주로 코, 목, 기관지 때로는 폐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염은 대개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두통, 기침, 재채기, 그리고 인후염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즉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그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일설에 의하면 1억 명이 넘게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곧 준경선생의 상한눈의 상한병이에요. 그런데요, 그 병을, 즉 독감, 사스와 같은 병을 땀내면 낫는다고? 그 기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땀을 내면 태양병이 나을까? 계지탕, 마황탕 복용하고 땀을 내면 태양 상한표증, 그리고 태양 중풍증이 낫는다 했어요. 그 기전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십시다. 다시 이 그림. 기표는 피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표는 거죽, 이 그림에서 나오는 가죽 코트가 아니고 폐예요. 폐는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 그곳에 일어난 급성열성호흡기 증후군으로서의 상한병이기 때문에 그걸 표증이라 한 것이지, 이 그림에서, 영상에서 나오듯 가죽 코트에 병든 것 아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땀을 내면 어떻게 병이 나을까? 그런데요, 사암도인 침구 요결 상한문에 사암사께서 그것마저 알려주마. 아니, 사암사께서는 의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태양병에 왜 땀을 내야 하는가, 땀을 내면 병이 낫는 그 기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론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장 상한문에는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황제내경의 내용, 상한 1일 족태양 방광경에, 2일차 족양명 위경에, 3일차 족소양 담경에, 4일차 족태음 비경에, 5일차 족소음 신경에, 그리고 6일차 족고름 간경에, 그리고 7일서부터는 방광경의 병이 약해지고 8일째 위경의 병이 약해지고, 9일째 담경의 병이 약해지고, 10일째 비경의 병이 약해지고, 11일째 신경의 병이 약해지고, 그리고 병든 제12일에 가서는 간경의 병이 약해진다 라고 논하고 있어요, 내경에서.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실학이 아닙니다. 공론입니다. 아니, 황제내경에 나오는 내용을 네가 감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황제내경에 공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쭉 논한 다음에 7일째부터는 방광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태양 소장경의 병을 수하나니 8일째 가서는 위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양명 대장경이 수한다. 9일째는 담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수양 삼체경이 병을 수한다. 10일째는 비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태음 폐경의 병을 수한다. 11일째는 신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소음 신경의 병을 대신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12일째는 간경의 병이 약해지고 수고름 심포경의 병을 수한다, 받는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내경에도 없어요. 물론 이 전체 내용은 상한론에도 없고. 아니, 사부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부님이 여기 1번부터 12번 그리고 20번증은 내 본의가 아니야. 즉, 내 글이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니라는 증거, 이번 목요일에 토론할 위승격증 치통문, 한 부인이 연근 40에 상아가 즉 상측의 이빨이 어금니가 충치로 해서 부서지며 때로 복통이 있어 신기가 불평한지라 덜 아픈 쪽 통곡 내종을 포하고 양곡 해계를 사하였더니 1회에 반감하고 그 다음날 2일째에 완차하더라. 그러면 복통도 또한 위열이 있는 것일까? 알 수 있는 것만을 치료하였는데 이 임상 사례는 불가지효한 것이다. 즉 사암사께서 이 치통문의 임상 경험례 이 환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치료하였는데 그 임상 사례는 불기자효한 것이다. 즉 사암사께서는 당신이 깨달아 안 것만 요결에 수록했고 또 임상 경험례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암사께서는 상한문 제1증서부터 12증 그리고 20번째 증, 이건 내가 쓴 거 아니야. 아니 요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후인들의 첨삭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번째 증을 봅시다. 20번 운상한 즉 장티푸스를 말해요. 그런데 요법이 장티푸스에 걸린 첫째 날은 풍부열 하나만 딱 사해. 그런데 그게 안 낫는다고? 그러면 이틀째에는 이간혈을 사하고 그래도 안 나? 3일째에는 중조 임업을 사고 그래도 안 나? 4일째에는 소상 은백을 사해. 그래도 안 나? 그러면 5일째에는 신문퇴계혈을 사해. 그래도 안 나? 그러면 6일째에는 중봉, 영로, 간사혈 모두를 사해. 그러면 낫는다. 이거 믿어지세요? 사암사부님과 같이 위대한 의학자가 아니 이렇게 허무맹랑한 요법을 쓰셨다고? 장티푸스가 첫날은 풍부열 하나만 딱 사하면 낫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장티푸스? 그렇습니다. 준경선생의 상한론의 상한병을 과거에는 독감, 사스와 같은 병으로 보지 않고 장티푸스로 본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한병은 장티푸스다, 아니다, 독감, 사스와 같은 급성결석 호흡기 질환이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즉 실학적으로 보는 파 중에서는. 그런데 그 장티푸스를 1일차 요법, 2일차 요법, 3일차 요법, 그것도 단사, 어떤 경우에 2개, 어떤 경우에 3개, 이래서 낫는다고? 이게 사암도인의 글이라고 보여지세요? 사암사께서 쓰셨다고 보여지세요? 아니 이렇게 장티푸스증에 이러한 요법들을 썼을 때 나오면 그건 사암도인의 글이라 할 수 있겠지. 근데 안 낫는다니까. 아니 장티푸스라는 병이 그렇게 만만한 병이랍니까? 이건 후인들의 기록이에요. 사암사께서는 당신이 깨달아 안 것만 요결에 수록하고 또 치료 경험례를 남기셨어요. 그것이 치통문의 이 말씀, 알 수 있는 것만을 치료하였는데 그 임상례는 내가 침을 잘 놓아서 치료된 게 아니고 시기와 우연이 겹쳐서 스스로 나온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요결에 13번 상한 통치, 14번 상한 무한 오한 땀기가 없고 오한이 나는 증, 15번 상한 다한 경달
땀기가 많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 16번 상한 나한 오풍, 땀기가 많고 바람을 싫어하는 증. 17번 상한 다한 신열, 땀기가 많고 몸에 열이 나는 증. 18번 갑작스럽게 온 상한, 그리고 19번째 증 색상한 증. 이것만 삼도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 물론 1번부터 12번이 전부 다 100% 엉터리는 또 아니야. 그 중에 일부는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 처방도 나와. 하지만 그건 요결의 내용을 보고 후인들이 첨삭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래 하고 누가 썼을 뿐이지 사암사께서 뜨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삼도인 친구 요결을 공부하고 읽을 때 이건 사암사의 글이 아니다,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에 십수년째 계속 시청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셔요. 이건 삼도인의 글이 아니구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자 그대로 보고 침법을 적용해. 그러니까 장티푸스에 그냥 전신에 열이 나고 설사 쫙쫙하고 발진이 막 일어나, 풍부열 하나 딱 산다고 깨끗이 낫는답니까? 아니거든. 그건 삼도인의 글이 아니라니까. 알 수 있는 것만 치료하였는데, 즉 이것만 삼도인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부 태양병입니다. 그리고 14번증은 마황탕증이고요, 16번증은 계지탕증입니다. 삼도인은 양명병, 잘 모르겠어,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그리고 고름병, 그건 우리와 같은 후학들이 니네들이 밝혀,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삼진법 너희들이 밝혀봐,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 마황탕, 계지탕은 땀나는 약이다. 태양중풍은 양이 부하고 음은 약하다. 양이 부하면 열이 나고 땀이 난다. 색색하게 오한하고 석석하게 오풍하고 흡흡하게 열이 나고 비명 건구하면 계지탕으로 다스린다. 양부, 심박동 항진, 즉 맥부를 말해요. 음약. 마황탕증보다 상대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체력이 좀 약하다. 계지탕증은 마황탕증보다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 걸린다. 발한, 이것은 뇌중추가 발열을 위해서 체온 설정점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면역 반응이라고 했어요. 오풍, 땀구멍이 열림으로 인해 미세한 바람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뇌중추는 열을 더 올려 하는데 피부 한 선이 열려서 땀이 나. 그러니까 뇌중추가 열을 올려 하는데도 열이 설정점까지 오르질 않아. 그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증, 그걸 말합니다. 즉 오한은 발열 때문이고 오풍은 발한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사암사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마저 알려주마. 여러 번 토론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계지탕, 땀내는 약이라고 했어요. 계지탕을 복용하면 피부 한 선에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폐강에서도 이렇게 땀이 납니다. 그래서 계지탕에는 해열제도 없어. 그리고 통증 클리닉에 사용하는 약도 배합되지 않았어. 그걸 복용하고 그리고 뜨거운 죽을 먹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면 속에서부터 열이 후끈 나면서 밖으로 내뿜는다. 그러면 피부에 땀이 난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폐강에서도 땀이 난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폐강의 폐점막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사스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이때 폐점막에 점액이 충분히 덮여 있으면 그 점액층에서 면역 병사들이 항원과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폐강에서는 끊임없이 점액이라는 땀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땀이 잘 안 나. 피부에 땀이 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서 즉 계지탕 복용 전에 이 계지탕증은, 다시 말씀드리죠, 뇌중추는 열을 올려. 왜?
면역 병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열을 자꾸 식히네. 그러니까 폐강에서 점액이라는 땀이 덜 나는 거예요. 면역 병사도 강력하질 않아. 중경사께서는 계제탕을 복용해서 폐에 땀을 내면 면역력이 증폭된다. 상한, 다한, 오풍, 땀기가 많고 바람을 싫어하는 증, 이것은 계지탕증인데 중경사는 계지탕으로 치료했고 사암사는 사암침법으로 치료했어요.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 즉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한의학대사전 12경맥의 경기와 장부, 이것은 삼도인 침구 요결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고 금옥 김홍경 선생이 정리하신 도표예요. 여기에서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는 경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던한 표현으로 살펴보니까 이건 휴머럴 이뮤니티, 폐강에서 벌어지는 체액성 면역을 동의학에선 태음습 면역이다,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삼도인께서는 태백을 보하고 소부를 사하라. 여기에서는 태연보, 어제사, 이게 생략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백태연보, 소부, 오제사하는 폐정격을 다 쓰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지탕 복용하는 것과 같다. 계지탕을 복용하면 폐강에 땀이 난다. 휴머럴 이뮤니티가 증폭된다. 사암사께서 말씀하신 폐정격을 쓰면 실제 땀이 납니다. 폐강에서 이렇게 땀이 납니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상한병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런데 폐강에 점막층에 점액이 덮여 있는데 그 점액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 수시로 분출돼요. 분출될 때 면역세포도 함께 폐점막에 분포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적군 항원을 물리치는 것이죠. 중경사는 계지탕으로, 사암사는 폐정격으로. 계지탕증 땀내는 약이다. 그 기전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마황탕증, 즉 태양상한병에 땀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